다자하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HSK 파트너 파고다 HSK 임지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내용은 HSK 4급 듣기 파트인데요. 벌써 9월 시험이네요. 여러분 준비 잘 되셨나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또 꾸준히 노력하신 분들이라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어떤 식으로 단어를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지 또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시험에 임해야 될지 아직 마음이 난감하고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고수들의 듣기 비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애를 먹으시는 듣기 일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상세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2017년 상반기를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했는가 기출 경향들을 한번 분석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출제됐던 건 역시나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드리는 명사와 동사 일치 문제가 4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네요. 당연하죠. 그냥 들리는 대로 푸는 문제, 안 들렸으면 X 하시고 들렸으면 체크하시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가장 많은데요. 이거는 단순히 뭐에 대한 문제다? 소리를 잘 알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좀 뜻밖의 사실이 45%면은 사실 예전 기출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요즘에는 새로운 다크호스, 새로운 추세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긍정과 부정을 묻는 문제. 다시 말하면 좋은 얘기냐, 나쁜 얘기냐, 했다는 거냐, 안 했다는 거냐,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의 문제가 35%로 점점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맞는 건 잘 체크하는데 틀린 거, 불일치하는 건 잘 체크하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이 긍정과 부정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시제 일치 문제, 여러분 지난번에 4월달 적중 특강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과거인지 현재 진행형인지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차 미래에 벌어질 일인지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시제 일치 여부 문제도 역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듣기 파트 일부분은요, 이렇게 해석보다는 분석하는 능력, 그래서 문장을 보자마자 이게 어떤 유형이고 내가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를 알고 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본격적으로 매뉴얼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고수들은 실전에서 이렇게 푼다. 매뉴얼만 갖고 시험장 들어가시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문장 속에서 2개의 단어는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잡아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다? 명동. 뭐하며? 명사와 동사라는 거죠. 명사 동사는 보통은 이제 대체불가 단어이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효용사나 부사 같은 것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의어나 유의어, 반의어가 상당히 많은 반면에 동사, 명사는 딱 정직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문제를 보자마자 보이시는 딱 중요하게 여기시는 명사, 동사 체크해 놓는 거 한번 해볼까요? 지문 한번 보시죠. 他的汉语仍然说得不好 에서 명사 딱 보이시죠? 누구? 그렇죠. 한유, 중국어 바로 명사 체크해 두시고요. 또 동사도 하나 보이네요. 누구예요? 说 말하다. 딱 이렇게 명사나 동사를 적어도 몇 개? 2개 정도만 표시해 놓으시면 일단 내 마음속에 안전장치, 내가 자신 없이 그냥 막연하게 문장 너무 길어, 정보 너무 많아, 해석을 잘 못하겠어 하는 지문이라고 할지라도 표시만 잘해 두시면은 마음속에 안전장치가 생겨서 자신 있게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소리의 법칙. 그래서 만약 이 중에서 여러분이 자신 없는 발음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 없는 소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니셜을 표시해 두는 거, 혹은 막 한글로도 표시하자 그랬어요. 창피한 거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표시해 놓고 기다리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혹시나 IBT 컴퓨터로 시험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소리 머금기 전략이라고 하죠. 한유, 슈어라는 소리를 머릿속에 입에 잘 머금어 두신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첫 번째 매뉴얼이었고요. 두 번째 매뉴얼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을 표시해 놓는 거죠. 가장 일반적으로 했니? 체크. 안 했니? X.
그리고 정말 이러한가 물음표까지 제가 듣기 문제를 분석할 때 표시해 놓는 이런 키워드는 상당히 다양한 편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他的汉语仍然说得不好. 여기서 소유격이 하나 나오죠. 누구예요? 그의 중국어다. 여기서 그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다른 제3자가 아니라 여기 듣게 되실 그 제3자를 여기 문인문에선 3인칭으로 타라고 묘사해 놓은 거죠. 정말로 그 사람의 이 화자의 중국어인가를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의심 가득하게 물음표를 체크해 놓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체크하실 부분 어디예요? 仍然, 여전히. 여전히란 단어 상당히 도발적이죠? 변함없이, 여전히 뭐라고 한다? 仍然, 아직도 혹시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닐까? 시간상의 변화에 따라서 뭔가 발전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게 바로 판단 기준입니다.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의심할 만한 포인트나 시제, 부사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의심하고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기본기고요. 그 다음에 요새 트렌드에 맞춰서 마지막 매뉴얼은 바로 뭐다? 긍정과 부정. 좋은 얘기냐, 나쁜 얘기냐를 표시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크와 마이너스 마크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좋은 얘기는 플러스, 나쁜 얘기는 마이너스, 좋은 어휘는 플러스, 안 좋은 어휘는 마이너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의 중국어, 슈어 말을 하는데 어떻다? 不好. 그렇죠. 어떻다? 안 좋다라는 건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중국어 잘 못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중국어에 대해서 당연히 나쁜 단어들이 막 나와야만 이게 체크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좋은 단어들이 막 들려온다면 당연히 X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가뿐해지고 시원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해석을 하기보다 항상 뭐가 먼저다? 분석이 먼저라는 점은 여러분 항상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매뉴얼 캡처 잘 해놓으셨나요? 적용하셔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죠. 我刚来上海留学的时候，只会用几个词和中国人交流。可是经过这2年的学习，我的汉语已经说得很流利了。他的汉语仍然说得不好。 네, 어떠셨나요? 정답의 포인트가 캐치되셨나요? 분석을 잘 해놓으셨다면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들려주는 힌트와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됩니다. 스크립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읽어줬던 이 문장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我刚来上海留学的时候, 내가 방금 막 왔을 때, 상하이에 留学, 뭐죠? 유학을 왔을 때, 只会用几个词, 오직 할 줄 알았다. 用几个词, 몇 개의 단어만 몇 개의 단어만 가지고 和中国人, 중국인과 뭐 할 줄? 交流, 뭐 하다? 교류하다. 그래서 몇 개의 단어를 써서 중국어와 교류하는 것밖에 할 줄 몰랐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당연히 중국어를 못한다라는 내용이었죠. 可是 캐치하셨나요? 하지만, 그러나 역적관계 접속사가 있다는 건 반전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经过 경과했어요. 거쳤어요. 这2年的学习 이 2해의 공부를 거친 후에 我的汉语已经说得很流利了. 나의 중국어는 보셨나요? 已经 说得很流利了. 매우 뭐하게 변했다? 유창하다. 2번 읽어봅니다. 流利, 시작. 流利, 다시 한번. 流利, 그렇죠. 예, 流利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완전 플러스. 여러분, 중국어를 함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칭찬이 바로 누구예요? 流利, 유창하다. 그렇다면 정답 X 되시겠습니다. 간단하죠? 내가 체크해놓은 포인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봐봐요. 마이너스 마크 딱 해놓자마자 바로 그 포인트만 딱 들려오는 거 체크하셨죠?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웬만하면 여러분이 표시할 만한 곳에서 명확하게 정보를 주는 편입니다. 안심하셔도 괜찮아요. 출제위원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만 분석해 놓으신다면 많은 힌트들 제공해 줄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힌트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이징과 령라는 서로 무슨 관계다? 반대말 관계다.
이징은 벌써란 뜻이죠. 仍然은 여전히란 뜻입니다. 시간 관계로 봤을 때 이징은 좋은 뜻, 됐다란 뜻이라면 仍然은 여전히 잘 안 됐다란 뜻이죠. 이게 바로 시제 관련 정보. 여러분이 이제부터 仍然을 보신다면 당연히 시간 관련 정보로 인식하시고 체크해 두셔야 된다. 언제 이징이 나와서 이 仍然을 뒤집어 버릴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거 이외에도 이징 말고도 또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早就 상당히 도발적인 표현이죠. 진작에. 역시 이징과 함께도 많이 쓰이고 또 비슷한 의미로도 많이 쓰이는데 진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음을 나타내는 표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거 말고도 완전 반대측에 어떤 표현도 있어요. 还没 아직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아직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런 표현들 보실 때마다 시간 관련 정보구나 체크해 두신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이거 하나 때문에 이 키워드 몇 개 때문에 너무 쉽게 풀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고 요새 나왔던 2017년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의 문제를 제가 다 종합해 봤을 때 이 정도의 난이도였다라는 점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면 끝입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은 제가 지난번 특강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매뉴얼이 최고, 분석이 최고라는 거 1부분에서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객관식 가보죠. 객관식이란 건 듣기 제2부분과 제3부분에 있는 단문 듣기까지 모두 포함한 내용을 우리가 객관식 A, B, C, D 보기를 보면서 푸는 문제를 말하는 거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같습니다. 소리를 머금어라. 뭐 해라? 머금어라. 소리를 잡아두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 단어를 공부하실 때 많이 소리를 내보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객관식에서는 굉장히 쉽다라는 느낌들을 이번 해 시험에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많은 정보들이 소리만 가지고 풀 수 있도록 출제가 되는 해였습니다. 2017년 하반기 역시 마찬가지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소리 연습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새 나왔던 문제 중에 합격을 가르는 적중 키워드 비밀스럽게 가지고 와봤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러분의 고득점을 결정지어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첫 번째 포인트 바로 취업과 회사입니다. 취업하고 회사 이야기 핫할 수밖에 없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표현 일을 구하다. 취직 준비를 하다. 找工作 시작. 找工作 다시 한번 找工作 소리를 머금어 두시라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이력서를 써서 회사에 제출하고 뭐 한다고 하죠? 지원하는 행위가 바로 어디에 나와요? 4급에 나옵니다.应聘 应聘 읽어볼게요. 시작. 应聘 다시 한번应聘 여기 사성이죠. 네, 이 말은 어디서 기원을 했냐? 바로 招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단어가 상당히 우세였습니다.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하는 행위. 이 초대하다 할 때 초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한 글자만 가지고 묘사하기도 해요. 招聘 이 바로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하고 채용 공고를 내는 행위를 뜻하는데 거기에 뭐 한다? 응한다. 응한다. 내가 갈게요. 그 회사 지원할게요. 하는 행위를应聘이라고 한다. 그래서 4급, 5급에서 모두 출제되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 중에 이렇게 같은 뜻으로 같은 뜻으로 找工作就是应聘 같은 뜻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원을 하고 나서 전화를 받습니다. 지원서 잘 받았습니다. 이력서 잘 받는데 혹시 오셔서 面试 가능하신가요? 사성 면접 面试 시작. 面试 그렇죠. 면접 얘기가 당연하고요. 여러분 혹시나 그 장문에서 면접 얘기 나온다면 이렇게 회사 관련 얘기들, 취업 관련 얘기들을 한번 쫙 다 종합해서 장문을 해주신다면 만점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취업하고 나서 회사 관련 이야기 대충 유추하는 문제로 많이 나오는 편이죠. 사무실 읽어볼까요? 办公室 시작. 办公室 그렇죠. 소리를 머금어놔요. 그 다음에 야근하다, 加班 추가 근무죠. 일성, 加班과 그리고 출장입니다. 일성, 출差읽어볼게요. 시작. 출差또 까딱 잘못하다가 시험장에서 이 단어를 잘못 읽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내가 지금 잘 읽는다고 해서 시험장에서 제대로 읽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평소에 얼마만큼 과장되게 열심히 읽어놓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점. 자, 두 번째, 요거는 좀 많이들 어려워하셨던 포인트인데 요 몇 달 동안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었습니다. 바로 경제생활이죠. 쉽게 말하면 돈 내는 거.
결제하는 거, 식당에서 계산할게요 하고 돈을 내는 행위들 이 시험에서 굉장히 많은 레파토리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바로 돈을 지불하다. 돈을 지불하다. 사성, 삼성, 푸관 시작. 푸관. 이 관은 아시겠지만 은행 용어로서 뭘 뜻한다? 돈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뭐라고 해요? 푸钱이라고 하죠. 푸钱 사실은 이렇게 끊어주셔야 돼요. 푸가 지불한다. 관이 돈이란 뜻인 거죠. 푸관과 푸钱 함께 기억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가 요 몇 달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첫 번째 방법, 가장 전통적인 방법 바로 뭐다? 현금이죠. 현금, 现金입니다. 보통 요새 현금들이 많이 모자라요. 많이들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보통 去银行, 기다려봐요. 제가 은행 가서 뭐 할까요? 取现金, 현금을 취해온다. 무슨 뜻? 인출해 올게요. 읽어봐요. 取现金, 시작. 取现金됐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죠. 이것도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슈아란 단어는 어떤 동작이냐? 바로 이런 동작이죠. 여러분이 이제 이를 닦으실 때 슈아야, 양치할 때도 이런 형태로 이 동작을 배우셨을 텐데 카드를 긁는 행위 역시 슈아라고 표현합니다. 읽어보죠. 슈아카, 시작. 슈아카, 중간에 신용카 넣어서 신용카드로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드리죠. 요새 중국 사람들은 이 카드조차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가 생겼기 때문이죠? 바로 휴대폰 결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보통 뭐 QR코드나 이런 거 가지고 결제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手机付款. 재밌죠? 읽어볼게요. 시작. 手机付款. 이 모든 단어들이 다 출제가 됐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내 집 마련.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좀 나왔다 하면 못 드러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좀 비슷한 단어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데 집을 임대하고 집에 들어가 사는 이야기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당연히 집입니다. 집 하면 찌아가 떠오르시겠지만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집, 부동산에서 말하는 집은 읽어볼게요. 房子, 시작. 房子, 그렇죠. 房子라고 하고 그래서 집 관련, 집을 임대하는 관련 얘기들은 다 뭐가 들어가요? 이렇게 방이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집을 임대하다. 집을 임대하다. 읽어봐요. 租房, 시작. 租房. 이租가 바로 무슨 뜻이다? 임대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재밌는 게 뒤집으면요. 이렇게 뒤집죠. 뒤집어 보면은 房租가 만들어져요. 房租라는 건 돈입니다. 房租费의 줄임말인데요. 집 임대료, 집세를 뜻합니다. 임대료나 집세. 읽어볼게요. 房租 시작. 房租 재미있는 거 다 방과 쭈가 들어간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인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바로 누구? 집주인. 읽어봐요. 房东 시작. 房东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 8월달 지난 8월달에 나왔던 문제인데 추주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추주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당연히 추주처 택시가 떠오르셨을 텐데요. 이걸 집에 쓰기도 합니다. 집에 쓰면 뭐가 돼요? 임대를 내놓다. 세놓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쭈는 임대하다. 추주는 그 반대의 표현이 되는 거죠. 임대를 내놓다. 이말 추주 시작. 추주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단어들을 이렇게 성격별로 저처럼 정리해 두시고 묶어 두셔서 계속 소리 내면서 시험장 들어가세요. 듣기 시험 때 모든 게 다 들리는 기적과 같은 체험을 하시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객관식 고수들은 어떤 식으로 보기를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보기를 볼 때 일단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제일 좋은 건 뭐다? 명동이다. 명사 혹은 동사다. 이 메뉴는 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뭐 最近, 최근이라든지 B에 있는 研究, 뭐죠? 연구 이런 것들이 모두 명동에 해당하죠. 이음절 단어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유력하게 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단어만 잘 잡아놓으면 되지 않느냐, 소리만 잘 잡아놓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올해부터는 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이외의 정보들까지 잘 잡는 사람들이 이기는, 쟁취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곳곳에 숨겨놓는 편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효용사가 있습니다. 효용사. 효용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해석해 놓습니다. 기억하세요. 효용사는 해석입니다. 심지어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정도만이라도 해석해 놓으시면 간단하게 분석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자, 바쁘다라는 표현이죠. 해석해 놓고 좋은 뜻, 나쁜 뜻, 딱히 좋은 뜻은 아닙니다.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정도부사라고 하죠. 헌, 보기 속에서 보자마자 지워버리세요. 함정입니다.
헌 같은 경우는 고지고대로 들릴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도부사는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헌 대신에 페이장 나오는 경우 너무 많이 봤고요. 페이장 대신에 타이 나오는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정도부사는 표시하지 않는 걸로 해요. 그 이외의 정보 보도록 할까요? 연지오 뒤에는 실패, 실패했대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안 좋은 뜻이라는 정도만 분석해놓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동 하나에 주요 키워드나 주요 정보 하나만 더 잡아놓는 형태로 분석하시면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들렸었죠. 他最近在做一个研究肯定挺忙的 그녀는 최근 연구 하나를 하고 있어. 연구 하나를 하고 있어서 肯定 틀림없이 분명히 挺忙的 꽤 바쁠 거야. 꽤 바쁠 거야. 자, 정답은 뭔가요? 명사는 연지오와 最近 모두 들렸어요. 하지만 정답은 오로지 하나. 누구죠? 最近很忙 매우 바쁘다가 정답이죠. 자, 실패했다는 얘기, 연구 실패했다는 얘기, 안 좋은 얘기 나왔나요? 전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리만 가지고는 이제 풀 수 없는 문제들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열심히 풀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손을 잘 풀어주고 손이 바빠야 손이 먼저 움직여야 내 귀가 편하다 생각하셔서 잘 분석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도부사 바뀌어서 나왔죠? 挺忙的 기억해 두시도록 하고요. 그다음 딱 봐도 유형이 보이는 문제. 아, 이건 딱 봐도 뭘 묻는 문제다. 인물 혹은 인물 관계를 묻는 문제다. 인물 문제가 나오는 경우 또 장소 문제가 나오는 경우 4급에서 이 두 문제가 여러분 고득점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잘 받아드시면 되겠어요. 보자마자 문제 유형을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A 보시죠.邻居,邻居 누구죠? 이웃이죠.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B 결정적이네요. 후치, 후치 누구? 네, 그렇죠. 아내와 남편이죠. 丈夫 그리고 치즈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동시 회사 동료가 되겠죠. 딱 봐도 뭘 묻는 문제? 관계 묻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고지고대로 들려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관련 단어를 모조리 캐치해라. 들어보시죠. 小张,你今天怎么还来办公室?不是要出差吗?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어들이 마구잡이로 들려줘. 누구누구? 办公室 그리고 出差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자, 일단 小张이라고 부르는 대목에서 부부는 절대 아닐 것 같네요. 그리고 이웃이라면 사무실 얘기 나올 리가 없겠죠. 정답은 C, 동시. 그렇죠. 회사 동료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기를 어떻게 보고 분석해 놓느냐가 객관식 고수들의 실전 매뉴얼이다. 준비 잘 해가시고요. 나는 안 될 거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중하셔서 나는 보기를 무조건 두세 문제씩 앞서가며 미리미리 분석한다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듣기 시험에 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모르는 단어 항상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 표현, 처음 보는 단어의 조합 항상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는 법을 배우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요. 고지고대로 들려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좀 산발적으로 들리거나 혹은 다른 표현 동의어, 유의어 나올 때도 있죠. 한음절은 꼭 주는 편입니다. 이름절이라도 필사적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잡아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 나왔던 문제로 하나 예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물망자 어떻게 읽죠? 왕, 뭐가 떠올라요? 상왕, 인터넷을 하다, 뭐 왕짠, 뭐 웹사이트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보기 속에 왕店이 나오기도 해요. 왕짠이 나오기도 하고요. 왕纸가 나오기도 해요. 뭐가 나오든지 여러분 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라도 잡아놓으시는 거예요. 뜻 해석해야 되나요? 웹사이트 해석까지 필요 없어요. 소리만 잘 잡아놔요. 왕띠의 손님도 이런 조합 처음 봐요. 하지 마시고요. 해석하면은 인터넷 마켓입니다. 인터넷 가게를 뜻하는 거죠. 요새 핫한. 하지만 필요 없어요. 그냥 얘만 소리만 잘 잡아놓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갑자기 얘를 못 읽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왕만 잘 표시해놔요. 아, 왕이다. 그럼 어떻게든 들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투력이죠. 전투력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신력이 생명이죠. 끝까지 내가 긍정적으로 이 시험을 돌파해 나가겠다는 마인드가 여러분 듣기 시험을 만점 받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 들어갈 때 여러분 마음가짐과 태도를 분명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되겠다. 막상 시험장 들어갔을 때 긴장하고 또 너무 떨려서 이를 그르치지 마시고 혹시나 지금 시험장에 들어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좀 힘을
얻고 자신감을 가지고 아자아자 화이팅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파고다 HSK는 최고의 자료, 최고의 강의, 또 최고의 밀착 관리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HSK 파트너 임지호였습니다. 谢谢大家。